네, 저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대체 이 DRPM 계산 로직이란 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코딩을 모르면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코드 설명을 좀 위주로 할 거라서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코드는 다 파이썬이니까 파이썬 아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게 좋겠죠. 그 언제든지 질문 그냥 뭐 채널에 채팅 써주셔도 되고 그냥 말하셔도 되니까 질문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을 할게요. DPM을 이제 계산을 하고 싶다는 거죠. 저의 목표는 DPM, 그러니까 데미지 퍼 미닛이죠. 분당 가한 데미지를 어떻게 잘 계산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계산을 하고 싶냐 하면은 이제 직업별로, 그쵸? 직업별로 동일한 설정에서 데미지가 얼마나 나온지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위에서 이 DPM 프로그램은 5가지의 단계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섯 개냐 하면은 먼저 저희가 어떤 스펙에서 계산할지 정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계산할지 알아야겠죠. 그럼 직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직업이 가지고 있는 거 패시브가 있겠죠. 예를 들면 아니면 어떤 성질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무기 상수는 얼마인지 이런 게 있을 거고, 이 직업이 그 직업에 대한 약간 디테일한 설정들, 예를 들면 법지를 쓰나? 아니면 얘는 뭐 재사용을 쓰나? 상추댐을 쓰나? 뭐 이런 설정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직업이 대체 무슨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스킬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직업에 관련된 게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스텝에서 직업을 정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완료됐다 치죠. 그러면 캐릭터도 가지고 있고 직업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계산을 해야죠.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릴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아델이 세잖아요, 그쵸? 아델이 무지하게 세는데 아델이 디바이드만 쓰면은 별로 안 세겠죠. 모두 뭐 루인도 쓰고 인피니티도 쓰고 스킬 섞어 써야 셀 거란 말이에요. 스킬을 아무 때나 누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스킬은 어떤 스킬 다음에 써야겠죠. 예를 들면 시드링을 먼저 쓰고 극딜기를 써야겠죠. 극딜기 다 끝나고 시드링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스킬을 어떤 순서로 쓸지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게 세 번째 스텝이에요. 스케줄 디파인이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뭐냐? 이제 다 했어요. 캐릭터도 있고 캐릭터가 가진 스킬도 다 알고 어떤 순서로 써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겠죠. 네 번째 스텝이 시뮬레이션 러닝이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쭈르륵 가져왔어요. 근데 결과가 그냥 로우 파일로 받아오면은 이제 막 3메가 4메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를 저희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이거를 가공해서 숫자로 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하는 방식이면 중요한 값을 이제 100%로 놓고 쭉 정렬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엑셀 파일로 뽑아 본다던가, 뭐 예쁘게 그래프를 뽑는다던가 이런 걸 해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스텝이 리조트 애널라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스텝에 대해서 각각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예, 5가지 스텝의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 스텝부터 보죠. 캐릭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캐릭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이템이 있고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있겠죠. 그리고 그 캐릭터의 직업으로 나뉠 거예요. DPM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는 에픽 둘둘 하고 있고 누구는 유니크 둘둘 하고 있으면은, 뭐 유니크 둘둘한 녀석이 아무리 뭐 비숍이라도 에픽 둘둘한 아델보단 세겠죠? 아닌가? 어쨌든 아마 셀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하려면 같은 아이템을 가진 다른 직업 캐릭터를 생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코드를 짤 때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 둘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이템이랑 직업을 최대한 분리를 해서 먼저 어떤 아이템 세팅을 하나 해놓은 다음에 그 아이템 세팅을 직업별로 이제 각 직업마다 그 아이템 세팅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드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캐릭터 빌딩, 두 번째는 잡 디파인이고, 캐릭터 빌딩에서는 먼저 아이템 세팅만 합니다. 정말 아이템만 꽂아 넣는 거예요. 뭐 에픽, 구퍼, 공십 이것만 해놓고 직업별로 달라지는 게 몇 개 있겠죠? 그런 거는 나중에 잡 디파인 스텝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대체 어떻게 짜느냐? 코드를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저희가 캐릭터를 빌드할 때 템플릿이란 개념을 도입을 해서
템플릿을 템플릿을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템플릿이란 직업의 정보를 모르는 아이템 세팅만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템플릿에다가 직업을 딱 던져주면은 그 직업의 아이템 세팅이 뽑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템플릿입니다. 아이템 세팅을 찍어내주는 일종의 틀이기 때문에 정의는 dpm 모듈.캐릭터 템플릿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드는 이런 식으로 실행입니다. 캐릭터 이퀄 get template generate high standard의 get template 6000 하면은 템플릿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네, 보시면은 어떠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지 않았죠. 그냥 하이 스탠다드 템플릿에 있는 유니온 6000의 템플릿을 가져오겠다 라는 코드가 되고요. 그래서 템플릿은 이제 인자로 유니온 레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유니온 레벨을 받게 되면 그 정도 유니온 레벨, 이게 유니온 레벨이 좀 애매한데 그냥 스펙의 척도, 무릉 층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유니온 8000인데 49층 이럴 수도 있는데 그냥 일종의 스펙의 스케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오브젝트, 이 함수들은 어떤 유니온 레벨을 제시를 하면 미리 설정해둔 아이템 세팅을 제시해줍니다. 내부 구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먼저 아이템드 캐릭터라는 캐릭터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설정해둔 아이템들을 생성을 해요. dpm 모듈.아이템에 아이템을 생성하는 코드들이 쭈르륵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 중에서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템을 뽑아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카루타 상의를 만들고 싶다. 그럼 dpm 모듈.아이템. 뭐 수도 코드로 작성하면 get 뭐 상의 상의 150 하면은 그 아이템이 나올 거고, 뭐 잠재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템드 캐릭터 set items 받아온 아이템 하면은 그 아이템드 캐릭터가 해당 아이템을 장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아이템들을 쭈르륵 장비한 다음에 그렇게 장비한 아이템드 캐릭터를 리턴을 해서 캐릭터를 빌드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라면 무기, 보조무기, 엠블럼의 잠재는 설정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은 이제 직업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이, 그런 직업 없겠지만 방무가 9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직업은 무보엠의 방무를 뽑으면 안 되겠죠. 반면에 어떤 직업은 무보에 가지고 있는 기본 방무가 없어요. 그럼 이 직업은 무조건 무보엠의 방무를 뽑아줘야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 빌딩 스텝에서 아직 직업을 몰라요. 내가 가진 직업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은 잠재를 설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워놓게 되고요. 또 다른 문제, 이제 무기가 직업마다 다르잖아요. 너클이랑 스태프랑 다르듯이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인풋을 할 때 이제 직업의 무기 코드를 그래서 인자로 받습니다. 한번 이제 코드, 사실 말로 푸는 것보다 코드를 보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코드를 보죠. 네, 유니온 어떤 4000 템플릿을 가져오는 코드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봅시다. 먼저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아이템드 캐릭터 215 레벨의 아이템드 캐릭터라는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에 이제 아이템을 추가합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set items 하고 머리에는 이거를 추가해라. 글러브는 이거를 추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헤드에 어떤 아이템을 추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엠프레스셋의 헤드를 가져온대요. 엠프레스셋은 뭘까요? 엠프레스셋은 여기 정의되어 있는데, 엠프레스셋은 empress.factory.get armor set dict, 이거를 따라가 보면 어떤 팩토리가 별을 몇 개 달지, 강화를 어떻게 할지, 잠재가 얼만지, 에드이 잠재는 얼만지, 뭐 추업은 얼만지, 황금망치를 쓸지를 설정을 해주면 해당 그런 아이템들의 셋을 딕셔너리로 리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설정에서 아이템을 만들면 헤드 모자는 이런 모자가 나온다, 글러브는 이런 모자가 나온다, 신발은 이런 신발이 나온다. 이거를 딕셔너리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딕셔너리를 받았으니까 나는 모자에는 여제셋 모자인데 그 여제셋 모자는 어떤 모자냐, 이런 아머 포텐셜이라는 잠재를 가지고 있고, 아머 보너스라는 추업을 가지고 있고, 아머 스타라는 별 개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70% 작을 한 엠프레스셋에서 헤드를 모자만 딱 떼가지고 이 템플릿에 씌워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저희가 장비를 해주게 됩니다.
장비를 해주고 이제 중간중간에 서머리를 추가를 해줘요. 왜냐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대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중간중간에 서머리 추가를 해주고 이렇게 아이템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세트 옵션 넣어주고 아케인 포스 넣어주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캐릭터 하나를 만들게 된 거죠. 아직까지 직업에 대한 정보는 쓰지 않았고요. 예, 그 무기는 어떤 그럼 무기 한번 구현을 무기 구현만 한번 보면 무기는 여기 타입이라는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와 보조 무기를 생성할 때는 타입이라는 인자를 추가로 받아서 해당하는 무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캐릭터 빌딩이었고요. 혹시 더 뭐 말씀하실 거나 질문하실 점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그 각 아이템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추가 설명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서비스 아이, 소리라든지. 네네. 그러면 예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루타비셋의 예를 들어 루타비셋의 아이템을 하나 장비시켜주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타비셋이 어딨죠? 여기 있네요. 네, 아이템을 만들려면 저희는 이제 팩토리라는 각 정의된 팩토리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루터비스의 팩토리를 사용해서 루타비스 셋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잠깐만요. 코드가 루터비스. 네. 내부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걸 원하니까. 예를 들어 저희 루타비스셋의 이제 뭐 17성 30%작을 그럼 앱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면 뭐 해머 황금망치가 있는지 없는지 봐서 업그레이드 횟수를 계산을 하고 강화 몇 퍼를 할 건지 해서 어떤 스크롤을 쓰는지 가져온 다음에 아이템을 카피를 해옵니다. 얘는 이제 앱솔셋이에요. 그래서 헤드가 뭔지 보면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하이네스 햇은 150제고 메인 옵션은 주스탯 40, 부스탯 40, 공마가 2 붙어 있고 방마가 10 붙어 있는 이 헤드를 가져온 다음에 이 헤드에다가 뭘 하죠? 여기 있는 아이템들에다가 이제 저희가 목표한 설정들을 넣어줍니다. 셋 포텐셜 이제 포텐셜은 주어진 포텐셜로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잠재는 주어진 잠재 능력을 설정하고, 에디 잠재도 주어진 에디 잠재를 설정을 하고, 추업도 제시된 추업을 설정을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별도 달아주고 작도 해준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의 예를 들면 뭐 아이템 세팅을 바꿔주고 싶다. 뭐 얘는 루타비셋을 샀는데 나는 루타비셋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케인 쉐이드 모자를 끼워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코드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 이제 헤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코드를 열어서 셋 아이템에서 헤드는 루타비스 셋 헤드인데 일단은 그러면 아케인 쉐이드 세트를 우르르 받아와야겠죠? 그러려면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아케인 쉐이드 팩토리 get amoset dict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그 메서드가 진짜 있는지 볼까요? 하면은 네, 이런 아케인이네요. 아케인 팩토리 get amoset dict 해서 내가 원하는 잠재, 추업, 주문서 작 이걸 설정을 해서 아케인 세트를 받아와야겠죠. 받아온 다음에 그 받아온 것에 헤드만 딱 따가지고 헤드가 키인 것에 그 아이템을 넣어주면은 이제 앞에서 코드가 이제 해당 캐릭터를 만들어낼 때 모자만 아케인 쉐이드 모자로 바꿔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템 세팅들을 다른 설정에서 해보고 싶다 하면 여기서 템플릿을 새로 정의해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캡틴이나 나로 같은 경우 이제 무기 기본 무기 기본 공격력이 좀 낮은 경우에는 1학, 2카, 5앱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아니면 3카, 5악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템 세팅을 하는데 그 지금 캐릭터 빌딩을 할 때 아이템이 같은 이제 다른 직업과 캐릭터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직업마다의 그 최적화는 또 그쵸. 단계를 나눠서 진행이 되나요? 뭐 말씀하신 예시처럼
그런 예시가 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건 있겠죠. 제논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제논은 팝탈마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세팅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제 이 방식 이 시스템에서는 비교가 조금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지금 작업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직업이 특수하게 공격력이 낮아서 아이템 세팅이 뭐 다른 직업은 다 1카 1, 2호를 쓰는데 이 직업은 막 3카 5웹을 쓴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 방식에서는 쉽게 그러면 공정한 비교가 애초에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분기를 그걸 체크를 하고 싶다 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페어하지 않으니까. 페어한지를 감사합니다. 누가 정해줘야 되잖아요, 매뉴얼하게. 그래서 안 했어.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음, 감사합니다. 네. 치즈님 뭘 치고 음, 계신데, 네, 잠깐 기다릴게요. 네네네. 근데 그거 아까 주스탯과 부스탯을 따로 정했는데 그러면 힘 등록 이런 거는 고려를 하지 않는 건가요? 그냥 주스탯만 40이고 부스탯만 40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모든 직업이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위해서 힘덱 럭인 이렇게 정의를 안 하고 있고 부스탯 주스탯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선. 네.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도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메이플 DPM 칼크 시스템에서는 주스텝 부스텝만 써요. 힘덱 럭인 안 씁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직업을 정의를 해야겠죠. 직업을 정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일단 스킬을 넣어줘야겠죠. 스킬 정보를 넣어줘야 될 거예요. 패시브 스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시브 스킬은 그냥 그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스펙인 척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캐릭터의 어떤 그 캐릭터의 능력에. 액티브 스킬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액티브 스킬은 뭐 스킬을 정의를 하고 근데 스킬이 뭐 예를 들면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스킬을 쓰면 어떤 게이지가 준다든지 어떤 스킬 쿨타임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걸 다 어떻게 코드에 잘 담아내야겠죠. 그리고 또 뭐 스킬의 작동이 모든 스펙에서 사실 동일하지 않죠. 오더스를 쓸 수도 있고 레벨 올라가면 안 쓰는 코드 꽂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뭔가 스킬 관계를 만들 때 스펙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리고 캐릭터의 성질 뭐 쿨감이 몇 초다 하는 거 다 받아와야겠죠. 그래서 스킬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 먼저 직업을 정의하겠죠. 모든 직업의 정의는 잡 제너레이터라는 객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 잡 제너레이터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잡 제너레이터의 그 클래스를 방금 이제 정의했던 캐릭터를 넘겨주면은 그 캐릭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스킬 뭐 그리고 필요한 뭐 법지, 어빌리티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잡 제너레이터 코드를 한번 이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뜯어보면 잡 제너레이터 이제 이니셜라이즈 스텝에서는 이게 비숍의 이니셜라이저인데 이닛에서는 해당 직업 메타 정보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법지가 이렇게 된다. 주스탯은 인트다. 이거가 있는 이유는 나중에 유니온 못 쓸지 처리해야 돼서 그래요. 직업 이름은 비숍이다. 총 강화해야 되는 코어 개수가 8개다. 어빌은 법지, 크리, 포뎀 순으로 쓴다. 그리고 쓸 스킬은 하나 있어야 된다. 코어 칸에 꽂을 쓸 스킬이 하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잡제너레이션 get passive skill list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 안에는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패시브 스킬 정보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패시브 스킬들은 이제 dpm 모듈 커널 core informed character modifier 객체를 통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캐릭터 모디파이어라는 건 어떤 캐릭터의 스탯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에요. 예를 들면 주 스탯이 3이다 하면은 캐릭터 모디파이어 메인 스탯 이퀄 3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한번 뜯어볼까요? 네, 일단 비숍이 가지고 있는 하이 위즈덤은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됩니다. 하이 위즈덤 이퀄 core.informed character modifier 이름은 하이 위즈덤이고 메인 스탯이 40. 스펠 마스터리라는 이제 패시브 스킬은 스펠 마스터리 콜 core.informed character modifier 스펠 마스터리 콤마 이제 마력이 10인가봐요. 어택 이퀄 10. 매직 크리티컬은 크리가 30, 그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쭉 정의를 하고 마지막에 그것들의 리스트를 리턴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백단에서 이걸 다 받아서 이 패시브 스킬을 캐릭터에 적용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get not implied skill lis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패시브 스킬들이 있는데 스공에 안 들어가요. 예를 들면 아케인 네임 같은 거 아니면 뭐 아크의 링크 스킬 같은 게 있겠죠. 스펙에 원래 안 들어가지만 이제 전투 시작하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공에 미반영되는 패시브들은 여기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리시켜 놓는 이유는 이제 스공 가지고 스탯을 유추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때 거기에 쓰려고 분리를 해놨어요 제가. 예, 그럼 이제 패시브 스킬은 다 정의를 했습니다. 패시브 스킬에 대해 어떤 직업을 설명하려면 그 직업의 스킬들을 설명하는 게 사실 메인이겠죠. 그러면 스킬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패시브랑 액티브. 패시브 스킬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액티브 스킬을 어떻게 이제 묘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스킬은 어떤 요소들로 나눠지는지 생각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스킬의 정적인 수치예요. 예를 들면 이 스킬은 딜레이가 600ms다. 이 스킬은 4번 때린다. 퍼뎀이 100이다. 지속시간이 뭐 30초다. 법지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스킬의 동적인 수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프리의 극딜기가 스택이 10개 남아있다. 아니면 이 스킬은 쿨타임이 15초 남아있다. 이 스킬을 방금 켰는데 시간이 20초 남아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수치가 있겠죠. 이것도 어떤 그 스킬의 성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킬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어로가 공격을 하면은 파인 로텍이 터지고 오라 웨폰이 날아가더라. 루미가 스킬을 쓰면은 루미 게이지가 오르더라.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따로따로 잘 조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조화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예로 이제 불독을 한번 들어볼게요. 불독이 이제 메테오를 쓴다고 칩시다. 메테오를 쓰면은 메테오를 쓴 자리에 이그나이트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드상에서 어떻게 구현했느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킬이 있고 그걸 스킬 래퍼라는 게 래핑을 하고 있고 둘 사이의 관계가 온애프터라는 관계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봅시다. 스킬이란 어떠한 이제 스킬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스킬 오브젝트는 스킬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속성을 통해서 정의됩니다. 얘네들은 딜레이나 데미지나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메테오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메테오 이퀄 코어점 데미지 스킬인데 이 어떤 데미지 스킬이냐 하면은 메테오란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시전 딜레이는 690ms고 데미지는 315인데 컴뱃이 있으면 3만큼 올라가요. 타수는 12고 쿨타임은 45,000ms고 쿨타임의 감소 효과를 받습니다. 스킬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오브젝트가 하나 필요하죠. 그게 스킬 래퍼입니다. 스킬은 시간 의존적, 모든 스킬은 스킬 오브젝트 아니야. 스킬은 시간적 의존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스킬을 하나의 어트리뷰트로 가지는 타임 디펜던트한 스킬 객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정의한 데미지 스킬의 코어점 데미지 스킬 래퍼로 래핑을 해서 타임 디펜던시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메테오에 저장합니다. 그걸 해주는 것이 스킬 래퍼예요. 네, 이니셜라이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스킬은 이제 스킬의 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스킬 래퍼는 시간 의존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니셜라이저를 한번 보면은 앱스트랙트 스킬은 쿨타임이 이제 줄어드는지 법지에 영향을 받는지 쿨타임 줄어드는 거 영향을 받는지 이름이 뭔지 딜레이가 스킬 시전 딜레이가 얼마인지 쿨타임이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 반면에 스킬 래퍼는 쿨타임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지속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정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얘는 동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스킬의 상호작용을 모델링을 해야 되겠죠. 스킬의 상호작용은 이제 생각해보면 스킬들이 있고 이 스킬들 간의 어떤 관계가 쭉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뭔가 자료구조로 생각을 하면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스킬 래퍼를 노드로 하는 어떤 그래프를 저희가 구성을 해서 스킬 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메테오 다음에 이그나이트가 떨어진다.
라고 하면 meteo.onAfterIgnite 이렇게 코드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스킬 간의 상호작용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을 정의할 수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원이 됩니다. 뭐 x가 실행된 후 바로 y를 실행한다. 그러면 x.onAfterY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아니면 이 소환수가 공격을 한 다음에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 onTick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무엇을 실행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인피니트가 끝날 때쯤 뭐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onEvent elapsed를 이용해서 릴레이션십을 정의할 수 있고, 아니 뭐 어떤 스킬이 끝난 후 뭐 소바의 소울 이클립스 맞나요? 그거 이제 일식 월식 끝나면은 뻥 하고 터지면서 데미지 입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벤트가 끝날 때 이제 Y를 실행해라, 이런 것도 관계로 넣어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한번 제 말로 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코드를 한번 보죠. 불독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GPM 모듈의 잡스의 불독에 대한 걸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잡 제너레이터 클래스가 항상 있고요. 잠깐만요. 불독은 이상하다. 비숍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잡 제너레이터 클래스가 있고요. 먼저 속성을 정의합니다. 법지가 얼마네, 주스탯이 뭐네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패시브 스킬이 어떤 게 있다를 정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공에 반영이 안 되지만 뭐 패시브 류가 뭐가 있다,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스킬 관계를 정의를 합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뭐 부스터를 한번 볼까요? 부스터는 버프 스킬인데 이름이 부스터예요. 딜레이는 없어요. 패시스거든요. 그리고 지속시간 240초인데 법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부스터겠죠? 이건 스킬 객체가 되고, 그 스킬 객체를 이제 시간 디펜던시를 모델링 하기 위해서 랩핑해줍니다. 버프 스킬 래퍼로 랩핑을 한 게 부스터 오브젝트가 될 거예요. 엔레가 있나요? 엔젤레이 한번 볼까요? 엔젤레이는 데미지 스킬인데 딜레이가 630ms고 데미지는 이렇게 되고 타수가 14타예요. 보통 벤저 스키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요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는 5차 강화를 적용해 주는 거고, 마지막에 랩핑을 해서 얘도 어떤 데미지 스킬 래퍼 오브젝트가 되겠죠. 엔젤레이는 때릴 때마다 이제 상호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바하비트라는 이제 비숍은 소환수가 때릴 때마다 성숙된 추된 디버프가 생겨요. 그래서 바하비트가 때릴 때마다 마크를 하나씩 새겨라, 이런 상호작용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고요. 코드가 보통 두 가지로, 이 스킬을 정의하는 코드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어떤 스킬들이 있느냐, 나머지는 스킬 간의 관계가 뭐냐, 이렇게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스킬 간의 관계는 이렇게 predefined 메서드를 사용해서 릴레이션십을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킬 간의 관계는 잡제너레이트 메서드에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 제너레이트 메서드는 인자를 두 개를 받습니다. EHC라고 해서 5차 강화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랑 캐릭터 정보를 받아서 스킬 레퍼들을 막 생성을 하고, 스킬 레퍼들 관계를 정의를 한 다음에 쓸 수 있는 스킬 레퍼들을 이제 리턴을 해요. 쓸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키를 눌러서 발동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럼 뭐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금은 아직 그래프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프의 노드들과 엣지들이 어쨌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트 메서드가 생성한 스킬 래퍼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진짜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스토리지 링크드 그래프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을 합니다. 이 빌드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면. 그럼 실제로 저희가 쓰게 되는 메서드는 빌드냐? 아니에요. 저희는 패키지라는 함수를 쓰는데, 패키지라는 함수는 뭘 하냐면 캐릭터를 약간 바꿉니다. 뭘 바꿔야 되냐? 이제 직업 정보를 받았잖아요. 아까 캐릭터 빌딩 할 때 직업 정보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거 직업 정보를 아니까 얘가 어떤 잠재를 써야 무브먼이 최적화가 된지 알고, 하이퍼 스탯 어떻게 맞춰야 되고, 유닛은 못 써야 되고, 이걸 이제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빌드를 하고 이 패키지라는 함수가 그걸 다 해줍니다. 캐릭터를 받아서 직업 그래프 다 만들어주고, 직업에 아까 빈칸으로 채워넣은 거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걸 다 채워줘요.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제너레이션 패키지 캐릭터 v 빌더 라고 하면은 그래프가 똑 하고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직업 정보를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까 이제 사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설명하기 좀 쉽진 않은데 말씀하시죠. 아, 근데 그 딜레이를 아까 설명할 때 딜레이가 선후딜이 그런 걸 생각해놨나요? 아니면 선딜이란 게 어떤 걸까요? 뭐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도 선딜과 후딜이 존재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 딜레이가 하나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DPM은 움직이진 않잖아요. 선딜, 후딜이 그런 개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딜레이가 딜레이 아이스팩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이게 선딜 후딜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은 없긴 한데, 그러니까 선딜이란 건 스킬 타격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딜레이가 선딜이고, 네, 네, 이펙트가 발동되고 그 뒤에 있는 딜레이가 후딜이잖아요. 네. 그 클라이언트 보면 그 두 개를, 그러니까 시간이 마이너스로 된 부분이랑 플러스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DPM에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스킬 뭐 사용할 때 데미지가 들어가는 판정이 막 이게 끝에야 딜레이가 막 0.3초 뭐 그 정도 차이라 가지고 딜 사이클이니까 결국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체 타격 횟수는 차이가 안 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타격이 이뤄지는 타이밍은 아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게 DPM 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는 보호마스터 빼곤 잘 없어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 넘어왔고, 다음 스케줄 디파인이에요. 이제 캐릭터도 알고요. 무슨 스킬인지 다 알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스킬을 언제 쓸지, 아니면 또 무슨 스킬은 기다려야 되는 스킬도 있겠죠? 극딜기를 위한 버프들은 좀 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무엇과 같이 쓸지, 뭐 이런 스킬 간의 관계, 언제 뭘 쓸지 이걸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은 일종의 스케줄링을 하는 거겠죠.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뭘 써라, 이걸 결정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위해서 스케줄러라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하고요. 요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dpm-kernel.policy.advanced graph scheduler라는 객체를 사용해요. 어드밴스드가 붙은 이유는 앱스트랙트하지 않아서 그래요. 스케줄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뭘 써라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fetching policy라는 친구에서가 스킬의 우선순위를 정해줘요. 그러면 우선순위의 최우선 순위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는데 어떤 테스트를 하냐? 그 스킬이 사용 가능한지 봅니다. 사용 가능하다는 게 뭔 말이냐? 이런 스킬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죠. 엠버링크를 저희가 항상 쓸 수는 없죠. 엠버링크는 쿨타임이 있잖아요. 쿨타임이 안 돌았으면 못 써요. 그렇게 이제 사용 가능하다라는 건 쿨타임이 돌았다, 이걸 체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룰셋이라는 걸 미리 정의를 해두는데 이 룰셋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 가능한데 위배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스킬을 리턴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 하면은 평타를 칩니다. 뭐 예를 들면 아델은 디바이드겠죠. 언제나 쓸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이제 각각 패칭 폴리시가 뭐고 룰셋이 뭐냐를 알아야겠죠. 그럼 코드를 볼게요. 스케줄로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어요. For availing fetching policies fetch targets. 패치 가능한 패치 타겟들을 일단 받아옵니다. 그것 중에 이제 룰셋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룰을 패스하면은 페일이 돼서 브레이크를 하고, 룰이 패스가 안 되면 계속 리터레이션을 도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페일이 안 되면은 해당 태스크를 이제 어떤 엘리먼트인지를 가져와서 리턴을 하게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럼 논을 리턴을 하면은 뒷단에서 논일 때는 이걸 써야 돼 하고 알려주겠죠. 네, 그래서 이 스텝을 이제 코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패칭 폴리시랑 룰셋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패칭 폴리시는 사용 가능한 스킬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스킬들의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친구입니다. 사용 우선순위라는 거는 얘네가 지금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타입 베이스드 패칭 폴리시를 쓰는데, 어떤 폴리시냐 하면은 버프 스킬을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버프 스킬을 쓰는 거고, 버프 스킬을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소환 스킬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소환수를 쓰고요. 둘 다 없어요. 그럼 공격 스킬을 쓰는 이제 폴리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폴리시로 모든 걸 정할 수 없어요. 왜냐? 버프를 아까 일본적으로 저희가 그렇죠. 버프 남아있는 거 있으면 일단 누르잖아요. 소환수 꺼져 있어요. 그럼 소환수 눌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버프를 막 아무렇게나 누르면은 예쁘게 안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극딜을 위해서 버프들을 좀 아껴줘야 될 때가 있죠. 쿨타임이 한 5초 정도 남았어요. 근데 극딜기를 버리고 버프를 먼저 눌러버리면 좀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극딜 같은 거 몰았을 때 이제 버프를 아껴야 되거나 그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직업마다 다르겠죠. 이를 위해서 룰셋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룰셋은 어떤 스킬을 더 기다려라, 아니면 얘랑 얘는 같이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줍니다. 룰셋은 직업마다 다르겠죠. 이 직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직업은 저렇게 해야 되고 다를 거예요. 폴리시는 그렇지 않아요. 폴리시는 좀 더 제너럴하죠. 버프 스킬 먼저 쓰는 게 아마 좋을 거야. 한면 룰셋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메카닉이 어떤 룰셋인지 한번 보면은, 네, 잠깐만요. 그래서 각 직업의 룰셋이 뭔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 제너레이터가 그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잡 제너레이터에 정의되는데 걔는 룰셋이란 메서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숍 한번 볼까요? 비숍이 룰셋 있나?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어떤 잡 제너레이터의 걔 룰셋에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지 한번 볼게요. 메카닉은 예를 들면은 메탈아머 전탄 발사와 본버 타임을 반드시 같이 써야 되나봐요. 그래서 컨커런트 룰, 메탈아머 전탄 발사랑 본버 타임에 컨커런트 룰이 걸려 있고요. 본버 타임을 소울 컨트랙터와 반드시 같이 쓰도록 룰이 걸려 있고, 또 리저베이션 룰이라고 해서 이게 순서가 맞는지 반대인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울 컨트랙트는 본버 타임이 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 뭐 그런 룰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룰일 때 DPM이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 준비 완료라는 말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네네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준비 완료될 때, 네,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 이런 코드들이 룰셋에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직업을 이제 좀 잘 얘기할 수 있겠죠? 스킬도 다 정의했고 그 스킬들을 언제 써야 될지 뭐 어느 정도 잘 디파인이 된 거예요. 코드로는 이렇게 짭니다. 스케줄러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스케줄러를 만들려면 세 개가 필요하겠죠? 어떤 그래프를 이기젝트 그리고 폴리시 못 쓸지, 룰 못 쓸지, 그거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폴리시.어드밴스드 그래프 스케줄러를 만드는데, 그래프는 방금 패키지에서 받아온 그래프를 쓰고, 폴리시는 타입 베이스 패칭 폴리시를 쓰는데 버프 스킬 먼저 쓰고 서먼 스킬 먼저 쓰고 데미 스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룰은 그 룰에 이거는 원래 제너레이터에서 룰을 받아와야 됩니다. 뭐 여기서는 유니크리스 룰만 적용을 했네요. 예, 이렇게 저희가 어떤 스케줄러, 이 직업은 어떻게 작동시켜야 된다 라는 것을 얻어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 아까 job define에서 네. on tick, on before, on just after, on event elapsed, on event end, on after 이런 거 있었는데, 이거는 그 폴리시랑 룰셋이랑 조금씩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파이널 어택을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어떤 스킬을 쓰고, 예를 들면 뭐 파이널 어택 나가는 직업이 뭐가 있죠? 히어로가 뭐 평타가 이름이 블래스트였나? 뭐 이건 뭐 어쨌든 블래스트라는 스킬을 써서 파이널 어택이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희가 블래스트를 썼을 때 파이널 어택이 안 나가게 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이거는 스킬 간의 관계잖아요. 이 스킬 쓰면 이게 나간다. 아니면 이런 예시를 들어볼까요? 루미너스가 B 스킬을 썼어요. 지금 B 상태예요. 그러면 라크니스 게이지가 줄어들죠. 안 줄어들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없어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관계예요.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이 6가지 관계식입니다. 스킬이 내가 조절할 수 없고 그냥 스킬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 이것들이 이제 on after, on before 이런 걸로 리레이션이 되는 거고, 그럼 스케줄러가 이제 룰에서 정의를 해주는 건 뭐냐? 스케줄러 룰에서 정의해주는 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엠버링크랑 극딜 버프를 같이 안 쓸 수 있어요. 엠버링크 눌러놓고 엠버링크 끝날 때 극딜 버프 눌러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주는 게 룰입니다. 룰은 내가 이미 정의된 그래프 위에 내가 원하는 규칙을 하나 더 끼얹는 거예요.
이건 안 끼얹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끼얹으면 DPM이 좋아져요. 그래서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관관계냐, 뭐 약간 말이 이상한데, 시스템적으로 정의된 상관관계냐, 내가 정의할 상관관계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은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인가요? 네 번째 스텝을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이제 돌려야겠죠. 근데 사실 약간 다들 코딩을 조금 해보신 분이라면 아 이제 다 됐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스케줄러가 있으니까 스케줄러에서 이벤트 하나씩 받아와가지고 그 이벤트 실행하고 다음 이벤트 실행하면 되겠죠. 계속 스케줄러에서 뽑아와서 뽑아온 이벤트 실행하고 뭐 이벤트 실행하는데 걸린 시간만큼 넘기고 하면 되겠죠. 시뮬레이터의 실제 이제 오퍼레이션 순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정해야 되는데 순서를 이렇게 됩니다. 말로 풀면 먼저 스케줄러에서 다음에 사용할 스킬을 가져와요. 스케줄러가 하는 일이 이거죠. 다음에 너 뭐 써야 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터가 해당 스킬을 실제로 사용을 해줍니다. 스케줄러는 스킬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거 써야 해를 알려주는 거니까요. 스킬을 사용을 하고 그럼 이제 스킬에 아까 온애프터랑 온비포랑 이런 거 덕지덕지 붙어있죠. 이거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나가. 이거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이게 저희가 그래프에서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시뮬레이터가 해당 그래프에 딸려있는 그런 릴레이션십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 체이닝 된 거를 다 읽어서 체이닝 된 것들을 다 써줍니다. 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다 쓴 다음에 이제 A 스킬을 썼어요. 그럼 A 스킬에 딜레이가 있으면 그 딜레이만큼 시간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스케줄러 일단 스킬을 받아오고 그 스킬을 사용하고 그 스킬에 온애프터 체이닝 같은 걸로 달려있는 것들을 다 써주고 그걸 다 쓴 다음에 쓸 때마다죠. 정확히 전부 사용한 쓸 때마다로 바꿀게요. 쓸 때마다 이제 각 스킬에 딜레이가 딸려있다면 딜레이만큼 시간을 흘려줍니다. 그래서 그 스킬에 있는 걸 다 했어요. 온애프터로 체이닝 된 거 다 처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하면 되겠죠. 다시 또 스케줄러한테 야 다음에 뭐 써야 되는지 알려줘. 쿼리를 날리는 거죠. 쿼리 날리는 날 좀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저희가 DPM 계산하고 싶은 시간만큼 하면 되겠죠. 30분 하고 싶어. 그러면 1800초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방금 50도에 이제 나중에 진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이제 말씀드린 순서를 그래프 위에 그림 위에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먼저 scheduler.dequeue 메서드를 호출해서 어떤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지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걸 스택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택에 넣은 다음에 먼저 before부터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방금 급조한 PPT긴 한데 어쨌든 먼저 before는 먼저 처리해야겠죠? 할 거 하기 전에 스택을 그래서 이렇게 넣어요. before 스택 우르르 있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태스크 있고 그래서 스택에서 위에부터 팝을 해서 그걸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한 다음에 딜레이가 있겠죠? 딜레이가 있고 잠깐만 죄송합니다. 그 어떤 태스크를 이그제큐트 합니다. 태스크 이그제큐션이 일어나요. 이게 두 번째 스텝. 태스크를 이그제큐트 하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두 가지 나오냐? 딜레이가 나오고요. 그 스킬에 체인인된 메소드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딜레이만큼 일단 시간을 흘려주고요. 시간 흘려준 다음에 남은 이제 그 스킬 다음에 이제 실행해야 되는 태스크들이 줄줄이 나오겠죠. 체이닝 된 것들. 이건 다시 스택에 밑에 넣어줍니다. 스택은 이거 뭐 Q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쨌든 네 Q에 이제 위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미리 정해놓은 것들을 다 실행한 다음에 이 온애프터 체이닝 된 것들이 마저 실행이 되게 되겠죠. 스택이었나요? 뭐 어쨌든 스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스택이 맞죠. 네, 스택이 맞아요. 예. Q가 아니라 스택입니다. 그래서 태스크가 딸려 있으면 그 태스크 위에 넣고 그럼 온애프터부터 일단 처리가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et delay task라는 스텝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프리가 카타클리즘 같은 걸 썼어요. 그럼 이거 딜레이가 막 2000ms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2000ms 동안 내가 소환수 같은 걸 하나 켜놨어요. 그럼 소환수는 열심히 때렸겠죠? 근데 딜레이는 2000ms가 흘렀잖아요. 그러면 약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밀린 스킬들이 있는 거예요. 딜레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딜레이 태스크를 하고 그 딜레이 태스크를 처리해주는 스텝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택이 empty해요. 저희가 그러면 방금 이 스케줄러가
제시한 태스크를 다 처리를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로 받아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희가 어떤 DPM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아, 참고로 DPM의 리졸 아까 이제 2개가 나온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3개입니다. 딜레이가 나오고요. 그 태스크에 체이닝된 애프터 태스크들이 나오고 당연히 실행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 실행 결과를 차곡차곡 어딘가에 쌓아놓습니다. 코드로는 이렇게 됩니다. 죄송해요. 예, 시뮬레이터를 선언합니다. 시뮬레이터를 선언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스케줄러 있어야 되고요. 캐릭터 있어야 되고요. 이제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객체가 필요해요.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시뮬레이터를 선언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이 시간만큼 돌려주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시뮬레이터였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스텝을 다 거치게 되면은 저희는 뭘 얻을 수 있냐? DPM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DPM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물을 가지고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스텝까지 설명이었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이제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남은 이제 다섯 번째 스텝에 대해서는 아이스평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아이스평님 발표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제가 조금 그렇게 쫄리긴 하는데 일단 저는 따로 자료를 준비한 건 없어서 코드를 보면서 좀 나머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 시뮬레이터 부분 코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런테스크 리커시브 이쪽이 그 방금 말한 그 전체 그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크를 실행을 하고 이 레저트를 파싱해서 실제 결과에 반영을 하는 그걸 거치는데요. 파스 레저트 부분을 보면 여기 애널리틱스라는 객체에다가 그 어떤 캐릭터가 어떤 결과를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 정보를 애널리틱스 객체 쪽에 남겨요. 그럼 이 애널리틱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저걸 보면 결론적으로 이쪽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데미지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먼저 그냥 레저트 안에 그 레저트가 갖고 있는 게 킬의 퍼뎀 그리고 킬의 타수 이 두 가지 정보가 레저트에 들어있고요. 이 MDF라는 게 뭐냐면 그 스탯이에요. 쉽게 말해서 스탯, 주스탯, 부스탯, 보공, 방무, 최종댐 등등등 그 정보들과 이 스킬의 퍼뎀 그리고 그 타수만 있으면 한 줄 댐이 몇이 떴는지 그리고 그게 몇 줄 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캘큘레이트 데미지 쪽은 크게 자세히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전부 계산을 해서 맥댐을 고려하면서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데미지와 맥댐을 고려하지 않은 데미지 두 가지를 튜플로 리턴을 하는데요. 지금은 좀 유명무실해졌지만 맥댐 시스템이 있던 시절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하여튼간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데미지와 그 맥댐 손실 이 두 가지를 받아와요. 먼저 근데 이게 계산 그 속도 때문에 데미지가 0보다 클 때만 이걸 따로 계산을 하고요. 데미지가 0일 때는 그냥 제껴서 약간 계산 횟수를 좀 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로그 찍는 부분인데 크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이 로그 찍히는 거는 그냥 한번 보는 게 빨라요. 이게 그 로그 옵션을 주면 이거 실제로 디버깅 하면서 진행하실 때 좀 중요한 건데 이렇게 로그 옵션을 주면 그 전체 실행된 내역을 다 찍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스킬 사용 내역이 전부 다 쭉 찍히잖아요. 이걸 찍게 해주는 역할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프린트 캘큘레이션 프로그레스 이 플래그가 그 true일 때만 실행이 되는데 화면 공유 제가 다시 켰는데 이거 제 거 아이디 클릭하셔서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잠시 기다릴게요.
네. 순위 마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린트 캘큘레이션 프로그레스 이 플래그가 켜져 있을 때만 로그를 찍도록 하는 건데 이 로그 옵션이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스킬에 한 줄 댐이 얼마가 나왔나, 그리고 맥댐 손실이 얼마가 났나, 이 스킬로 인해 딜레이가 얼마나 흘러갔는가, 그리고 이 스킬은 어떤 스킬인가, 이 정보들과 이 스킬에 대해 얼만큼의 자기 버프 등으로 인해서 이 스킬에 얼마나 추가적인 스탯이 부여되었는가, 이 정보 두 가지를 같이 로그에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디버깅을 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스킬에는 최종 댐이 이만큼 추가됐고 댐퍼가 이만큼 추가됐네. 근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타이밍에 이 스킬을 썼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버프 뭐가 안 들어갔나?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최종 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코강도 최종 댐 취급을 해서 여기 추가로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공격력, 이게 공격력인데 이거 보면 이 타이밍엔 아마 오버드라이브가 켜져 있는 거겠죠. 돌아와서 이 부분을 잠시 놓쳤는데 아까 데미지랑 맥댐 누수를 얻어놓는다 그랬죠. 이거를 셀프 토탈 데미지에다 계속 누적을 해놓고, 계속 누적을 해놓는 이유는 사실 여기서 누적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누적을 해놓으면 맨 마지막에 특정 시간으로 나눠서 DPM을 바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로그 찍는 거 다음에는 이 로그 리스트라는 거에다가 이 전체 기록을 쌓아놔요. 이 기록을 쌓아놓은, 계속해서 기록을 그냥 배열에 하나씩 누적을 해나가는데, 이거를 로그를 누적을 해놓으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메이플 스태츠 사이트 다들 보셨죠? 왜 그래프 막 쭉 찍혀 있고 데미지 올라가고 막 버프 어떻게 가동되는지 나오고, 그런 정보들을 찍기 위해서 이 로그 배열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 배열에 모든 스킬의 사용 정보들을 다 누적을 해놓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 그런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 있는 거죠. 네트워크 탭 찍어보시면 이 모양으로 된 배열, 수만 개짜리 배열 하나 넘어오고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거의 전부긴 한데 마지막으로 한 부분은 조금 마지막으로 근데 오케이. 최종적으로 DPM을 얻어보기 위해서 여기 get DPM이라는 거를 호출을 하는데, 이 get DPM이란 건 되게 별게 없는데, 아까 토탈 데미지에다가 계속 더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한 번의 행동이 반환된 데미지를 계속해서 누적한다 그랬죠. 그거를 전체 측정 시간으로 나눕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렇게 하면 DPM이 나오겠죠. 1800초 측정을 했으면 1800초 측정을 했으면 전체 데미지를 1800으로 나눈 다음에 왜 6만을 곱하지? 잠시만. 이게 60초죠. 네. 이게 분당 데미지가 DPM이니까 60초만큼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왜 6만이냐면 저희는 모든 시간을 밀리세컨드 단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탈 타임도 밀리세컨드 단위고, 그리고 이 get unrestricted 뭐야? 아무튼 이거는 맥댐 안 막혔을 때 DPM을 반환을 하는데, 이거가 있는 이유는 예전에 맥댐 누수율도 표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안 쓰지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노출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스태티스틱스 쪽은 별로 이 로직 자체를 굳이 알 필요는 없고, 이건 기능만 알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탯 옵션을 주고 테스트를 돌리면 전체 스킬들의 이 버프가 몇 번 사용됐고, 이 버프로 인해서 딜레이가 총 얼마가 소모됐고 하는 것들을 다 누적해서 보여줘요. 이것도 디버깅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냐. 여기 서몬 소환 계열 스킬 중에 보통 소환 스킬들은 스킬 툴팁에는 뭐 몇 초 동안 일정 간격으로 공격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근데 스킬이 총 몇 번 때리는지는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투 분석 진짜 찍어봐야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구현하는 방식도 사실 소환수가 몇 대를 때린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놓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희도 소환수가 뭐 10초 동안 유지가 되고 뭐 1.2초에 한 번씩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는데 이렇게 하면 의도한 타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 게임에서 뭐 그 툴팁에 써놓은 것보다 뭐 딜레이가 짧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기 그 소환수가 소환된 횟수 그리고 공격한 횟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소환수가 소환이 한 번 됐을 때 총 몇 타를 때리고 평균 몇 타를 때리고 사라졌는가 이런 것들도 여기서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용도로 이 스태티스틱스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설명하기엔 좀 많이 복잡하고 코드도 더럽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필요하면 그냥 이 부분 개조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 보고서를 따로 생성을 하셔도 돼요.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고 혹시 또 이 부분도 좀 더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아니면 뭐 지금 설명한 거에서 뭐 빼먹은 게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질문이 있다 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렇게 해서 시스템 설명은 끝난 것 같고, 네, 뭐 어떤 부분이건 상관없으니 그냥 뭐, 네, 뭐 어느 질문이든 괜찮으니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DPM 그거 엑셀 시트 자동화 부분도 얘기를 조금은 할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네, 이거는 그 파이썬에서 판다스 다뤄보신 분이 그 판다스를 조금 써봐야 이게 이해하기가 쉽긴 한데 판다스가 뭐냐면 그 엑셀 같은 그 2차원 벡터라고 하죠 보통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 좀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거든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일단 전체 그 DPM 계산을 입력받은 유니온 레벨에 맞춰서 출감을 0초, 2초, 4초 각각에 대해서 모든 직업의 DPM을 다 계산을 때려요. 근데 이거 그냥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프로세스 프로젝터란 걸 이용해서 그 멀티 스레딩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그 병렬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 40직업이니까 120개의 DPM을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서 싹 다 모은 다음에 이거를 계산을 해서 싹 다 모았는데 DPM 표시할 거는 그 풀감 0초, 2초, 4초 중에 제일 높은 거 나온 걸 표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림차순으로 싹 다 정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직업인데 그걸 위에서부터 쭉 읽다가 그 아래쪽에 있는 중복 것들을 다 날리면 제일 높은 거 하나만 남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높은 그게 나온 제일 높은 DPM을 가지는 쿨감 수치로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그 엑셀에 나올 이 셀 그거 포맷 같은 거 맞춰주는 거라서 이 부분은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이 엘트라는 게, 이 엘트란 값이 있는데, 이 엘트란 값이 뭐냐면, 여기 스태티스틱스에 프리셋이라는 게 쭉 있거든요. 이게 그 DPM표에 표시되는 그 직업명이랑 뭐 비고랑 뭐 그런 것들을 쭉 갖고 있어, 이 프리셋이라는 곳에서. 근데 보시면 그 저희가 조건부호를 표시를 하잖아요. 어떤 거는 흐린색이고 어떤 거는 그 진한색이잖아요. 저는 이 엘트를 alternative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이게 0인 거를 표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DPM표에 진하게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 값을 0으로 해놓고 그 다른 색, 그 흐린색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 alt를 1 이상의 값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alt도 중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샷 100%도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 샷 100%를 이렇게 하시고 샷 레이트를 1로 바꾸고 이 alt는 2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오류감 발생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표 뽑을 때 샷 100%도 표에 같이 추가가 됩니다. 자동으로. 표 뽑는 커맨드는 되게 심플한데
파이썬 3 npm 이거 돌리면 한 50초 정도 기다리면 뽑혀요.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렇게 돌리면 이거 쭉 다 계산해서 뽑아주니까 만약에 저 대신 표 좀 배포해 주실 분 계시면 이거 돌려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면 CPU 점유율을 100%를 먹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켜져 있던 메이플이 튕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DPM 계산이 생각보다 리소스를 좀 많이 먹습니다. 예, 디테일을 좀 가져가다 보니 점점 네, 최적화 뭐 제가 할 텐데 뭐 그거는 지금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네, 이 정도 여기까지. 있고요. 뭐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이 영상은 녹화해놔서 어딘가에 올려둘게요. 깃허브나 뭐 슬랙이나 올려둘 거고 뭐 질문은 항상 있으시면 그냥 문의에 넣으시거나 뭐 슬랙에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슬랙 링크가 여기 하나 뿌려둘게요. 커피 인바이티드 링크에서 슬랙에 오셔서 뭐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뭐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은 가능하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막 웬만한 이상한 질문 다 괜찮아요. 너무 이상한 질문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서 그렇지.